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가세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체는 안 보죠. 신고 납부 환급이라는 절차적인 규정인데요. 페이지 수로는 320페이지입니다. 신고와 납부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납부 있는데요. 예정신고 납부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이 이렇게 신고 기간이 이렇게 있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 중간에 7월이 있습니다. 6개월까지를 1기 신고 기간,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라고 했죠. 6개월씩 나눴고 또 3개월 끊어서 1, 2, 3월을 예정, 또 3개월 끊어서 뒤에 7, 8, 9월을 예정, 1기에서 뒤에 3개월 4, 5, 6을 확정, 뒤에 또 2기도 뒤에 끊어서 10, 11, 12를 확정. 이렇게 신고 기간을 나눴죠.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라는 거는 1월에 대해서, 1기에 대해서 예정신고 납부는 1, 2, 3월인데요. 끝나고서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이때는 4월 25일까지. 그리고 2기에서는 7, 8, 9월이 예정신고 기간인데 다음 달 25일까지,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제1기에 대해서는 1월부터 3월까지 4월 25일 신고 납부하는 거고요. 2기에 대해서는 7, 8, 9월에 대해서 다음 달 25일까지 10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거. 이거를 예정신고 납부. 법인사업자는 이걸 해야 됩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는 게 최근에 생겼습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고 고지 금액을 내게 되는데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동그라미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정신고 의무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액 50%, 동그라미 50%를 과세기간에서, 그러니까 세무서를 말합니다. 세무서에서 결정해가지고 고지를 합니다. 그럼 그냥 납부하면 됩니다. 알아서 예정신고, 납세자가 예정신고 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이거 내십시오라고 고지하는 금액을 보고 그냥 내면 된다는 거죠. 편하게. 다만 직전 납부세액 50%가 30만 원 이하면 이게 면제가 돼요. 예정고지 납부가 면제됩니다. 결국은 확정신고 납부할 때 이걸 내게 되는데 어쨌든 예정신고 의무는 면제된다는 거.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납부 의무 면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납부를 안 해요. 개인사업자는 좀 소규모가 많기 때문이죠.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과세관청에서 직전 과세기간 50%를 결정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이거 소규모 법인사업자랑 좀 비슷하죠. 직전 과세기간의 50%. 다만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 결정징수. 직전 과세기간의 50%를 예정신고 기간 경과 후 25일까지 국세청에서 이거 내십시오 하고 고지서를 보내줘요. 그거 내면 됩니다. 근데 다음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징수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때는 징수 안 해요. 그리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또 징수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굉장히 매출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과세를 변경했을 경우에 이거 예정의 신고 납부 의무 없어요. 예정 결정고에 없어요. 신고 납부는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결정 징수하는 거 외에 결정 징수했을 때 고지서에 그대로 내면 되긴 되는데 나는 그거 싫다.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신고하겠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결정하여 고지한 것은 일단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고 납세자가 신고한 것이 우선됩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등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할 때, 이럴 때는 납세자가 너가 고지 나온 거 보니까 너무 금액이 많다. 나 이번 기수에는 매출이 굉장히 적었다. 그러면 적게 내야 된다. 적게 내겠다 하고 이렇게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기간 분에 대하여 조기 환급을 받고자, 환급 받을 게 있는데 빨리 환급 받고 싶다. 그렇다면 알아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하고 납부할 건 없겠죠. 환급 받을 것들 조기 받겠다. 그러면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신고 납부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해서 고지서 나오는 거를 그냥 납부만 하면 된다는 거.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확정신고 납부는 기간이 다 지나서,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6월까지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달 25일, 역시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역시 이기과세기간도 끝나고 12월 말까지 끝나고 그 다음 달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걸 확정신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기한 1기과세기간 및 2기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그 다음 달 25일입니다. 배업했을 때는 배업일이 속하는 그 다음 달에 다음 달 25일, 무조건 다음 달 25일입니다. 기간이 끝났든 배업을 했든 무조건 다음 달 25일. 예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 시 신고한 것을 신고하지 않아, 이건 제외한다는 겁니다. 이미 신고한 건 제외하고 예정신고 시 미환급액 세액 등은 확정신고 시에 공제하게 됩니다. 괄호 2번 환급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관청의 결정 결과 초과 납부한 세액, 이런 것들은 환급을 해줍니다. 매입세액이 너무 많으면 환급이 되는 거죠. 환급기한인데요. 일반적인 환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기한은 경과 후 15일 이내, 30일, 15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15일 이내고요. 경정시 환급은 지체 없이 바로바로 환급해줍니다. 경정이란 말은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니까 돌려주십시오 하고 수시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경정입니다. 너무 많이 냈으니까 돌려달라는 거 바로 돌려줘야죠. 환급신고 일반은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환급해준다. 잘 기억하시고요. 주의할 것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가 환급한다는 것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한 후가 아니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제1기 신고기간은 1월부터 6월 말까지고 그 기한, 신고기한 7월 25일까지이므로 환급은 7월 26일부터 3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날짜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날짜는 그냥 사례로, 그냥 예로 설명상 넣어 놓은 것이고요. 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도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30일 이내, 15일 이내는 신고기한 경과 후라는 겁니다. 신고기한은 언제까지냐? 7월 25일 또는 1월 25일이죠. 1기는 7월 25일, 2기는 1월 25일. 이 날이 경과한 후 30일, 그리고 조기환급 기간은 따로 아실 필요는 없는데 조기환급 기간은 뭐 1월 1개월로 끊을 수도 있고 2달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고기한이 경과 후 15일 이내,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라는 겁니다. 밑에 설명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이란 말이 중요해요. 신고기한 경과했다는 거. 다음에 조기환급 보겠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세 가지인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업 설비를 신설치도 확장 증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해 주인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사업 설비,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영세율, 사업 설비, 재무구조 개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세 가지의 경우에는 조기환급, 환급을 좀 빨리 해주겠다.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매월 또는 매 2월을 대상으로 조기환급을 할 수 있어요. 한 달치 또는 두 달치를 끊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월 또는 2월을 각각 조기환급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1월과 2월을 묶어서 두 달치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달치는 안 되나? 세 달치는 어차피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이 되니까 세 달치는 따로 규정할 필요도 없고 조기환급이라는 거는 한 달 또는 두 달 묶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내용인데요.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죠.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두 개밖에 없습니다. 1번 보시면 다음 중 부가세법상 조기환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조기환급은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25일 이내, 아니죠. 15일 이내죠. 바로 틀렸습니다. 1번입니다. 2번 조기환급 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 2월로 묶을 수 있죠. 매월 1월과 2월을 따로 할 수도 있고 1, 2월을 함께 묶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3번 조기환급 신고는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무조건 그 다음 달 25일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암기하실 필요도 없고 조기환급 기간도 그 다음 달 25일. 다음에 4번 조기환급 대상은 영세율 또는 사업설비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하나가 더 있죠. 재무구조 개선.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건 아니죠. 2번 넘어갑니다.
부가세법상 예정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한 종료 이후 25일 이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이게 원칙이죠. 25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뭐 고지를 할 수도 있다는 거. 2번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한 종료 후 25일 이내 예정신고된 금액을 납부해야, 예정고지, 그렇죠. 예정고지 원칙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또 신고납부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3번 개인사업자에게 징수해야 할 예정고지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해야 한다.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죠. 여기서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4번 개인사업자는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그 직전기 과세기간에 냈던 세액보다 대충 한 3분의 1이 미달할 때 또는 조기 환급 받을 때 이럴 때는 예정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죠. 문제 자체는 신고 납부 환급에서 문제가 그리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내용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쭉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이론 파트가 끝났습니다.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세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무 파트에 들어갈 텐데요.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봤던 분계, 차변, 대변 어떻게 쓸 건지, 거래를 보고 어떻게 쓸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 나는 원가회계, 부가세 보다 보니 분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나? 크게 상관없습니다. 새로 분계를 배운다 생각하시고 새로 보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론 파트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실 필요는 있는데 자신 없다고 해서 실무를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다음 시간에 실무 파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